안녕하세요. 어, 요즘은 게을러져가지고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가운을 입고 찍었는데 영상을요. 의료 정보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라서 오랜만에 가운을 입어봤습니다. 분만이 많지 않아서 가능하면 한 분의 선물라도 더 출산을 도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간혹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한 분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예정일이 뭐 한 2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전원하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산모분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오늘 전원하게 되신 분은 양수 가소증이 심해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출산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원을 결정했습니다. 가끔 임신 중에 보면은 양수 가소증이나 또는 양수 가다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양수는 이제 아기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 성분은 소변이죠. 물인데 이 양이 너무 적은 경우나 또는 너무 많은 경우는 아기 건강과 관련해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 양수는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작용이 아기가 양수를 먹으면서 폐성숙이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통이 왔을 때 그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자궁벽과 태아의 몸 사이에 탯줄이 끼게 되면은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양수가 있음으로써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는 거예요. 에, 물론 이 양수는 임신 전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항상 동일한 양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임신 후기로 가면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35주부터는 막달이라고 하죠. 양수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양수 가소증은 절대량으로 기준해서는 100ml에서 200ml 이하를 말하는데 실제 양을 측정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양수 지수라는 것을 측정해서 그 총합이 5cm 이하인 경우에는 양수 가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모의 복부의 이제 상하 좌우 네 군데에서 측정을 한 양수 포켓의 깊이를 더한 수치가 양수 지수가 되는 거죠. 양수 가소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중에 이제 태아의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양수 가소증이 있고요. 또는 이제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는 선천성 기형의 경우 또는 태아의 발육이 좋지 않을 경우 또는 예정일을 너무 많이 지났을 경우 또는 양수가 파수가 돼서 흘러나오는 경우에 당연히 양수 가소증이 생기게 되겠죠. 산모가 고혈압이 있거나 임신 중독증이 있으면은 태아가 혈액 공급을 잘 못 받기 때문에 양수 가소증이 생깁니다. 임신 당뇨도 양수 가소증 중에 한 원인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양수 가소증이 발생하면 가장 문제가 태아 돌연사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자궁 안에서 아기가 갑자기 사망하는 거죠. 그리고 태아의 사지 발달 기관 형성에 또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수를 흡입해서 폐성숙이 촉진이 되는데 양수가 적다 보면 아무래도 폐성숙이 미흡해서 폐성숙 부전증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탯줄이 눌려서 오는 문제들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왕절개율도 한 5배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진통 중에 양수가 태변으로 오염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때문에 태아가 이제 출산하면서 아기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소아과 선생님의 이제 진단이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한 양수 가소증은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권하는 편이라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치료는 뭐 양수를 직접 주입해 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거의 쓰이진 않아서 빨리 분만을 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만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임신 주수라든가 양수양의 적은 정도 그리고 아기 폐 성숙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가능하면 태성수 촉진시키는 이제 주사나 이런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기 발육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8개월 정도만 넘어도 출산을 보통은 고려를 합니다. 양수가소증이 있을 때는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수가 부족해진 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일단 출산을 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아기 건강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양수가소증은 뭐 파수가 돼서든 혈액 공급이 부족 때문이든 생기지 않고 막달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서 뭐 이제 지내다 보면 양수가소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양수과다증이나 태아 발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경우에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적절한 진단을 못하고 조기에 대처를 못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요즘은 뭐 의사 산부인과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양수가소증이나 과다증으로 인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 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뭐 산부인과 채널이다 보니까 먹방이나 무슨 직원들이 뭐 팔씨름 모습도 좋긴 한데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로 오늘은 의료 정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정보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